이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한 게 여파가 클지 아니면 크지 않을지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야겠죠. 조정장이 나온다. 쫄지 마세요. 이 조정의 폭은 깊을 것 같지는 않다. 기간도 역시 길지 않을 것 같다. 무디스 108년 만에 미국 신용등급 강등, 미국 국채펀드 괜찮을까? 미국의 3대 저승사자, 금융시장의 저승사자가 있습니다. 3대 신용평가사, 미국애가 아니죠. 전세계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인데 첫째가 무디스, 점유율 순위예요. 두 번째가 S&P, 그리고 세 번째가 피치. 그래서 무디스, S&P 얘네는 미국계, 그리고 피치는 영국계. 점유율로 따지면 뭐 피치는 한 10% 내지 한 15%, 나머지 무디스랑 S&P, 무디스가 가장 많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미국의 AAA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이 됐죠. 강등을 됐고 이게 처음 나왔던 게 언제냐면 2011년도 8월달 S&P가 처음으로 미국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합니다. 2011 8월. 그때 증시가 어떻게 됐냐면 폭락했어요. 폭락했고 거의 한 달 이후에 폭락했던 게 다시 반등 회복을 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두 번째 2023년도 8월 달이죠. 영국계 피치, 신용평가사 피치가 신용등급을 또 강등시킵니다. 이때는 어땠을까? S&P 500 지수가 1.4%에게 지금 미국 증시가 조정받는 그 정도만큼만 딱 떨어졌어요. 하락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번에 무디스가 5월 달에 미국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 건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거는 그래서 미국 주식이 빠지냐 안 빠지냐, 증시나 코인 시장이 조정이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그게 궁금하겠죠.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어떨 것 같나요? 미국장 열리고 오늘 마감하는 거 보셔야 됩니다. 또 11시에 뭐 푸틴이랑 그 전화 뭐 연결이 있다면서요. 일단은 주말 사이에 이제 신용등급 강등에 대해서 베센트 얘기 나왔죠. 베센트 재무장관이 뭐라 그러냐면, 야 봐라, 이미 채권 시장에서는 미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 선반영됐다. 11년도에도 빠졌고 하향 조정했고 2023년도에도 하향 조정했어. 그리고 사실 베센트 하는 얘기가 맞는 게 뭐냐면 무디스가요 이번에 깜짝으로 하향 조정을 한 게 아니에요. 이미 1년 반 전에 아웃룩이라 그래요. 보통 무디스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미리 예고를 하는 겁니다. 시장이 조금 울까봐. S&P가 2011년도에 딱 내렸을 때 너무 갑작스럽게 내려가지고 시장이 크게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무디스 같은 경우 이제 1년 반 전에 이미 신용등급 너네 강등 당할 수 있어, 하락할 수 있어 언급을 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러지. 그래서 시장은 이미 알고 있어. 1년 반 전에 무디스가 얘기했잖아. 부정적으로 바꾸면서 신용등급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다고 예고를 했어. 그리고 1년 반 전에는 바이든 정부 때야. 그 얘기를 쓱 하죠. 그리고 이번 무디스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에 어떠한 게 영향을 좀 많이 끼쳤냐면 트럼프 감세안이 영향을 많이 끼쳤어요. 자, 여러분들 볼게요. 트럼프 감세안이 하원에서 통과를 했죠. 하원 통과했고 이제 상원 2차 관문 남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볼게요. 트럼프 감세안에 뭐 미국인들 뭐 세금 팁도 뭐 팁에 대한 세금도 뭐 안 떼고 뭐 법인세도 내리고 어찌됐든 간에 세금을 내린다는 건 그만큼 세수 적자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연방정부가. 그럼 그만큼 세수 적자를 빵꾸를 어떻게 해야 된다? 메꿔야 돼. 예를 들어서 10조 달러의 빵꾸가 생겨. 그럼 10조 달러의 돈을 벌어와야 되는데 이걸 어디서 갖고 올 거냐는 겁니다. 관세 인상으로? 미국 증시에 미국으로 뭐 투자를 받아서? 어림도 없죠. 10억 달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스란히 미국 연방정부가 채권을 발행해야 돼요. 예를 들어 10억 달러라고 하면 그 금액만큼. 그러면 감세안이 통과한 금액만큼 채권을 더 발행해야 된다면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부채가 늘어나니까 신용등급을 어떻게 해야 돼요? 무디스 입장에서 하향 조정해야겠죠, 여러분들. 이해되셨어요? 그럼 이번에 무디스가 이렇게 하향 조정한 거는 트럼프 감세안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사실 무디스가 이제 몇 달 전, 뭐 작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어떤 뉘앙스를 좀 보여왔냐면 만약에 트럼프 정부가 부채 한도 협상이 이제 유예가 돼가지고 셧다운이 되잖아요. 그럼 너네 셧다운 되면 미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요 얘기를 해왔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다? 감세안이 이제 통과를 하면서 하기 전에 이제 이미 미리 터뜨렸죠. 이미 알지. 통과될지는. 그러면서 미국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해버렸죠. 지금 여러분들 생각에는 뭐 충격은 살짝 있지만 회복할 것 같습니다. 뭐 할 것 같습니다. 크게 영향 없을 듯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충격은 있어요. 없지는 않습니다. 무디스가 얘네 3대 신용평가사 중에 점유하고 있는 점유율도 그렇고 피치는 의미 없어요. 영국계이기도 하고 S&P 뭐 무디스 그중에 그래서도 무디스가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디스가 얘기한 거는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냐면 장기채 금리가 튈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여러분들. 국채 금리가 상승해. 그럼 미국 주식은 어떻게 될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채권 금리가 올라가. 채권의 매력도가 올라간 거죠.
미국 주식은 어떻게 될까?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미국 주식은 매력도가 떨어지면서 빠지는 게 정상이겠죠. 국채금리는 올라가요. 왜 국채금리가 올라갈까요, 여러분들? 부채를 지면서 왜 감세를 했는지 알아야지. 데일밴드니 뭔데? 왜 감세를 했는데 부채를 지면서? 당연히 미국이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한데 그러면 그 국채 금리에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포함돼야겠죠? 붙어야겠죠? 야, 국채가 이렇게 많이 발행되면 당연히 채권 가격은 빠질 거고 그만큼 금리에도 리스크 프리미엄이 더 붙어야겠지. 그래야 사지. 그럼 단기적으로 장기채 금리는 올라갑니다. 그러면 미국의 주식은 단기적으로는 매력이 떨어지겠죠. 증시는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겁니다. 빠질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높습니다. 근데 이 조정의 폭은 깊을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기간도 역시 길지 않을 것 같다. 만약에 미국 증시가 좀 연일 뭐 하루 이틀 정도 빠져. 그러면 제가 트럼프라면 지금 28개국과 지금 상호 간세 협상 중이라고 그러죠. 그 중에 한 개국가 발표할 가능성 높습니다. 뭐 구체적인 방안도 이런 것도 없어. 구체적인 방안 뭐 얘기할 거 1년 내에 상시적으로 우리가 협상한다. 영국 이번에 발표한 것처럼 발표할 거면 그러면서 시장 부양할 가능성 높아요. 트럼프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채를 지면서 왜 감세를 했는지 알아야지. 경기 부양이죠. 당연한 얘기를 해. 트럼프 감사안이 경기 부양이잖아요. 뭐 당연한 얘기를 해. 우리가 2011년도 8월 달에 S&P가 이제 미국 증시, 미국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해놓고 국채금리가 어떻게 됐는지를 봐야 돼요. 그때 2011년도 8월 달에 국채금리가 어떻게 됐다고 말씀드렸죠? 2011년도 8월 달에 그때 당시에는 국채금리가 오히려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죠.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때렸어. 하향 조정했어. 근데 장기채 금리는 올라갑니다. 근데 11년도 8월 달에 S&P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시켰을 때 국채금리가 떨어졌어요. 왜 그럴까? 똑같이 미국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는데 왜 지금은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그때는 왜 국채금리가 떨어지고 했을까? 많이 올랐죠? 30년물, 10년물. 안전자산 국채수요 증가. 그렇죠.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시장이 지금부터 어떻게 될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해서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별로 큰 영향 안 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시장에서 크게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이 무디스 신용등급 하향 사태를 크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면 국채금리는 올라갈 겁니다. 왜? 당연히 국채금리에 프리미엄 리스크 붙어야겠죠. 국채금리는 단기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하면 미국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 거다?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겁니다. 하락할 거예요. 주식은 떨어질 겁니다. 물론 주식 떨어지면 암호화폐 시장도 하락할 가능성 매우 높죠. 그리고 달러는 미국 주식 빠지면서 자금이 빠지니까 달러는 약세로 돌 거예요. 약세로 돌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아까 제가 질문 드렸을 때 이거 충격 클 것 같아요. 그래도 무디스고 3대 신용평가사 점유율 중에 거의 한 40% 50% 차지하는 게 무디스기 때문에 이거 크게 떨어질 것 같습니다. 패닉셀이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고 생각하신 분들은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면 국채금리가 어떻게 된다? 오히려 하락할 겁니다. 지금은 국채금리 상승하죠? 만약에 시장 충격이 크다? 국채금리가 하락할 거예요. 왜? 아, 진짜 흔들리는구나. 진짜 미국이 위험하구나. 기관들이 뭐를 담는다? 미국 국채를 담을 거예요. 안전자산 수요 선호 심리가 올라가면서 안전자산이 미국 국채를 담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국채 수요가 늘 거고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서 국채 금리는 반대로 지금과 반대로 떨어질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달러는 당연히 강세로 돌 가능성이 높겠죠. 미국 주식은 당연히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나오니까 조정이 들어가겠죠. 달러 강세. 그리고 금 가격 오를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시황을 살필 때 이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한 게 시장에서 여파가 클지 아니면 크지 않을지 그것부터 우리가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야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신다고 하면은 저는 단기적으로 영향이 클 것 같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채금리는 올라갈 거고 달러는 단기적으로 약세로 돈다. 미국 주식시장은 당연히 횡보를 하겠죠. 조정이 나오던가. 그럴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일단은 채권 시장에서 미리 선반영을 했어. 선반영을 하고 있고 무디스가 내린다고 해도 이미 알고 있어요. 이거 알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년 반 전부터 이제 아웃룩을 부정적으로 내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거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이게 사태가 시장에서 어떻게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그냥 넘길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는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분석을 달리할 수 있다. 길어봐야 1주짜리라고 봅니다. 럼프형이나 백악관품 무조건이라 봅니다. 저도 그 생각해요. 길어봐야 뭐 얼마 안 갈 것 같아. 그리고 어차피 알고 있는 이런 이슈이기 때문에 마음까지 한번 보고 만약에 증시가 좀 흔들리고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또 조정이 나온다. 쫄지 마세요. 쫄 필요 없다. 이거 갖고 막 우리가 시즌 종료니 뭐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상방 추세 있죠? 추세는 꺾지 못한다.